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과연 이제 아이폰이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는 왜 필요한지 아시죠? 이게 중앙 서버를 가지고 AI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게 노출되는 게 아니겠냐. 스마트폰 안에 강력한 칩을 넣어 가지고 그 자체로 소규모 AI를 구성을 하자. 그래야 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어떤 행적, 하루에 어디 갔다 다녀왔는지, 뭘 샀는지,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이제 의료하고 결합되면 이 사람의 뭐 심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AI가 캐치를 해야 이 사람한테 적절한 예방의학 차원에서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생체 정보, 쇼핑 정보, 활동 정보 이런 것들을 그 스마트폰 안에서만 딱 움켜쥐고 그걸 외부로 나가지 말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개념이 등장을 한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아이폰 등장할 수 있겠냐. 요건 나중에 이제 HBM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파가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애플하고 협상을 하신 분들은 안 될 거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3,000불 넘어가야 거기 안에 HBM이 들어갈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현지를 가니까 아이폰 안에 강력한 칩이 들어가고 그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게 오타쿠적인 미국 매니저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미국 내 투자자들조차도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워렌 버핏이 보유 지분의 절반을 갑자기 덜어냈지만 거기와는 상관없이 젊은 매니저들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거다, 거기 안에는 강력한 AI 칩과 HBM이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가 아이폰이 등장할까, 가능할까, 그 주제입니다. 우선 보시면 애플의 감성을 결합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죠. AI 보모, 애들을 위해서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 컨디션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AI 보모,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AI 돌보미, 생체 정보 같은 거를 저장해 놓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속도라든가 눈동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혈압을 상시 체크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로 해서 알람을, 경보기를 의료기관에 발동을 한다든가, 평상시에는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AI 돌보미,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를 위한 AI 가정교사, 뭐 그 외에 AI 어시스턴트, 뭐 숱한 개념의 어플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게 머릿속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엄청난 새로운 어플을 탄생하게 하고 그게 수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거다. 요거는 저희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아이폰 안에서 가능은 하다. 이론적으로는 챗GPT의 기능을 보니까 그거에 반이나 반의 반만 가져와도 개인의 좀 사적인 정보를 결합하면 다양한 어떤 AI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렇게 되려면요 엄청난 양의 HBM도 쏟아부어야 되고 칩도 고성능화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올레드 가격이 비싼데 올레드 패널 가격에다가 안에 들어가는 고사양 칩, 고사양 메모리 생각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3,000불 넘어가는 아이폰을 살 거냐, 맨 처음 이야기한 그 주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플 보안 정책이요 구세주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에 온디바이스 AI가 등장한 게 애플 보안 정책 때문에 등장한 거잖아요. 개인의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중앙 서버에 전송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믹스해서 서비스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해킹이나 범죄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보안 정책은 철저하게 개별 디바이스 안에서 완결짓겠다 요거기 때문에 요 정책이 온 디바이스를 낳기도 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쌓게 하는 요인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플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다른 업체들에서 이게 온 디바이스 AI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보안이라는 거죠. 근데 애플은 이때까지 커다란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대중에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성능 아이폰의 시장성이 보안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의 기능성하고 보안, 그 다음에 감성이 결합돼서
이게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적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종의 AI 스테이션으로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니 HBM이나 SOIC, 시스템 온 인테그레이티드 칩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A칩, M칩 이런 거를 쪼개가지고 다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사양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거는 이미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요건 아직 갑론을박이고 해당 부서에서조차 애플의 가격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투자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아이폰이 등장할까, 이 화두는 앞으로도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제로 계속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취재를 좀 한 게 있어 가지고 때도 때인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니까 오늘 모처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